그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라 그랬는데, 집중형 에너지 체계는 멀리다가 발전소를 만듭니다. 멀리다가.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 만들 때, 전기 만들 때 에너지 효율이 한 35%, 많아야 3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 에너지가 어디 가나? 전부 다 열이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폐열 많이 나오죠. 물 뜨겁지요. 뜨거운 것이 그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단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버리가 되고. 그리고 송전 손실이 또 있습니다. 전기 손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멀리 만들면 언제 누가 전기를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잉여 많은 전기 생산해야 됩니다. 과잉 전기를. 그 손해가 엄청 많아요. 필요한 데서 전기를 만들었으면 송전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폐열, 그거를 난방, 냉방에 씁니다. 여러분 서울에 서울 화력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LNG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데, LNG, 거기 이제, 이번에 박은수 회장이 그걸 지하에 넣기로 했습니다. 지하에 넣고, 거기 건너가지고 한강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 LNG는 오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열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지금 지역 난방에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그게. 지역 난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화도, 강원도에서 저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 전기로 난방. 그 에너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전기로 난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런 일을 벌였나? 원자력 발전소 해지고 나니까 이거는 밤이 낮이 됐다고 밤이 돼 끌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됐다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전기는 막 쓰게 하기 위해서 심야 전기를 해가지고 그냥 써갖고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값싸게 했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 겨울에 전기 피크가 2번 나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쓸 때도 나오고, 겨울에 난방할 때도 또 피크가 나오고, 2번이나 나온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난방 에너지가 모자란 데가 또 발전 더 지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거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절대로 전기로 난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발전기를 두고 그 전기를 쓰고 송전 손실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열을 갖다가 냉방하고 난방하고, 냉방하고 난방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난방을 거꾸로 돌리면 냉방이 되고, 냉방 거꾸로 돌리면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70%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값싸게 전기를 만드는 게 문제인가? 안 그러면 값싸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문제인가? 그걸 생각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전소를 멀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압 송전 탑을 만들고, 고압 송전 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에 다 갔죠. 이 과정에 이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손실이. 그리고 이 송전할 때 고압을 하죠. 고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송전할 때 손실을 줄이려고. 전압이 높아야 이제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전류가 적게 흘러야 저항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압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전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고 고압을 지나가는데 형광등 깨진 걸 갖다 놔도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깨진 걸. 연결 안 해놔도 그냥 막 불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저 밑에 사람이 살라 그러겠어요, 저 밑에. 그러니까 전기 손실뿐만 아니고 이 고압 송전탑, 고압 송전선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또 손실이 많습니까? 그 땅의 손실도 많지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닙니다. 전기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는 자기가 만들 쓰는 게 앞으로 나와야 된다. 옛날에 우리 전화기를 어떻게 썼나요? 시골에 가면 그냥 업사무소 하나 놔두고 도할 사람들 다 왔다 쓰고 그랬죠. 컴퓨터도 옛날에는 큰 본체를 막 이게 처음 들어올 때는 뭐 이 건물 큰 데다가 컴퓨터 놔두고 왔다 갔다 했죠. 지금은 다 필요한 컴퓨터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기 자기가 다 가지고 다니죠. 에너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그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집인데, 요게, 요거 다른 우리 집 전기 다 나오고 남지, 우리는. 요건 독일에 찍은 건데, 요것도 자기 에너지, 자기가 요거 다 씁니다. 이 큰 집인데도. 요거는 위에, 집열판이 태양을 보고 뺑뺑 돌아가도록 해놨더라고. 그리고 여기, 베란다에도 이걸 달아두면 그냥 이사갈 때 때가로 되고요.
서울시에서 이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요 하나 300W 정도 되는데 그건 300W 가정에서는 에너지 10분의 1 정도는 여기에 충당합니다. 10분의 1 정도. 우리 여기 규약이 한 60만 원 되는 걸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한 30만 원 미만에 좀 살 수 있습니다. 요거 다른 사람이 에어컨 많이 쓸 때 좀 덕을 받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요금 떨어지고. 이 독일 마을은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가 막았는데 그러고 난 뒤 자기들이 고민하기를 에너지를 우리가 참 염치가 없다. 우리가 발전소 반대했는데 어떻게 쓸까? 자기 마을에 다 만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여기 다음부터 태양광 팬을 다 달아가지고 자기 에너지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마을은. 노원구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임대 아파트 이 전기는 여기 에너지 자기 스스로 다 만들었습니다. 난방도 지하에 한 100m 지하수를 올리니까 온도가 14도 15도 돼요. 건물을 가지고 난방하고 냉방 다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만들어놨어요. 이 건물들 자기 에너지 자기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비행기 배 다 그냥 태양으로 그냥 전기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에너지 양은 줄일 수도 있다. 줄이기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전기는 재생 에너지로 다 충당할 수 있다. 전기는 우리가 지금 아주 더 늘어나는 걸 봐요. 우리가 모든 걸 자꾸 전기로 바꾸고 있으니까 그걸 하더라도 그 모든 건 다 재생 에너지로 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합니다. 자원을 아낀다 그러는데 이 미국 여자가 이 존슨 부인인데 자기는 쓰레기 하나도 안 만들기로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 시장 갈 때마다 그냥 보자기 들고 가고 비닐봉지 산 건 안 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1년 지나고 난 뒤에 쓰레기 모은 게 뭔가? 여기 1년도 만든 쓰레기. 쓰레기 없는 생활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제도가 지금 뒷받침을 못 해줘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지금 쓰레기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중에서. 산업 쓰레기, 건설 쓰레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버리는 건 하루에 1kg밖에 안 되지만 이거 다 보태면 거의 10kg 버리는 게 됩니다. 10kg. 그래서 이만큼 쓰레기 많이 버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같이. 가정에서는 많이 버리진 않는데 우리 엄청 지금 많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중에서 보면 생활 쓰레기 나오는 거는 60%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고 산업 쓰레기는 75%, 건설 폐기물은 98% 재활용한다 그러는데 건설 쓰레기 옛날에 다 그냥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학생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재활용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더라. 그런데 요새 뭐 재활용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우리 지금 모래 없지 않습니까? 살라 그래도. 그 모래 같은 거 여기 다 있으니까. 쓰레기 때문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재활용하면 됩니다. 건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건축공사를 많이 벌인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건설. 그걸 끝나고 나는데 사람들이 막 걱정해서 건설업체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건설업체들 뭐 먹고 사나.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큰 일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설업체들 살리기 위해서. 엄청 많이 넣었죠. 여러분 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버리죠. 종량제 봉투에 넣는 거하고 재활용 봉투에 넣는 거하고 음식 쓰레기하고. 음식 쓰레기를 분류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갖다 놓는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막 그냥 그래서 우리 음식 쓰레기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원래는 쓰레기 태워오라 그랬다. 태워오라. 그건 월권이다. 태우든지 안 태우든지 월권이지. 당신은 냄새 나는 게 문제 같으면 냄새 안 나도록 해오라 그래야지. 왜 태워오라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태워하는 건 재활용 못하고 태워버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음식 쓰레기 안 받겠다. 음식 쓰레기 받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음식세를 안 받겠다 했더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분리해낸 겁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또 처음입니다. 이것도. 종량제 봉투하는 것도 우리 환경대학원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쓰레기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 1인당 쓰레기가 2kg가 넘었어요. 2.2kg. 세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안 된다. 많이 버릴 사람은 돈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버릴 사람은 돈 적게 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종량제 하라 그랬더만 그게 나중에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세계에서 우리밖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하지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말 엄청 잘 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할 수가 없는 게 시켜도 국민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 굉장히 착하죠. 하라면 하루아침 당장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쓰레기를 안에 분석해 봤습니다. 어떤 쓰레기를 버리길래 저기 종량제 나왔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들은 걸 보니까 종이가 28%, 플라스틱이 15%, 글라스, 메탈, 그 다음에 음식이나 나무는 채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채비를. 요거는 재활용되는 거거든요. 요 75%는. 다 못하면. 그 다음에 여기 매립하는 거는 흙하고 고무인데 고무나 피엽도 고무도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거 하면. 그 진짜 꼭 버려야 될 게 뭔가? 이 더트가 얼마인가 하니까 2.5%밖에 안 돼. 그것도 매립장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 없는 사회도 만들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 단지 이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분류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다 분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는 거를 기술 개발해가지고 첨단 기술을 이런 데 좀 쓰면 좋겠다. 개발하는. 왜냐면 돈만 주면 얼마나 첨단 기술 나옵니다. 돈을 안 주니까 첨단 기술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 거 다 만들어냅니까? 뭐 물자를 나노 입자까지 쪼개고 유전자를 쪼개가지고 막 유전자 그 필요한 걸 다 쪼개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이게 분류를 못 하겠어요? 눈가 봐도 우리 눈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지금 재활용 기술이 없으면 제 말이 그겁니다. 이거를 분류를 잘해가 저장만 해둬라. 분류만 해. 그럼 우리 뭐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개발해낼 거다. 그게 제 이야기예요. 앞으로 50년 되면 석유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지금 플라스틱이 이런 게 그때는 모아놓으면 얼마나 귀중한 자원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모아놓는 북한 사람들 우리가 받아갑니다. 북한은 왜? 석유가 없고 하니까 자원이 없으니 그게 아주 귀중한 자원이에요. 자기들. 버릴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와 같이 앞으로 우리 석유 떨어질 때는 우리가 귀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만 또 저장만 해두면 우리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매립할 거는 없다. 잘 분류만 하면. 재활용 봉투에 들은 걸 보니까 뭐 종이, 병 이런 거. 근데 저거를 또 분류하고 재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50%는 또 쓰레기를 버립니다. 재활용을 해놔놓고. 겨울에 난방할 때도 또 핑크 나오고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난방 에너지가 모자란 데가 또 발전 더 지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거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절대로 전기로 난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발전기를 두고 그 전기를 쓰고 성능 손실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열을 갖다가 냉방하고 난방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난방을 거꾸로 돌리면 냉방이 되고 냉방 거꾸로 돌리면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70%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값싸게 전기를 만드는 게 문제인가? 안 그러면 값싸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문제인가? 그걸 생각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전소를 멀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압 송전
탑을 만들고 고압 송전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에다 갔죠. 이 과정에 이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손실이. 그리고 자기가 다 가지고 다니죠. 에너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그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집인데 요게 요거 다른 우리 집에서는 전기 다 나오고 남지 우리는. 요건 독일에 찍은 건데 요것도 자기 에너지 자기가 요거 다 씁니다. 이 큰 집인데도. 요거는 위에 저 집열판이 태양을 보고 병이 돌아가도록 해놨더라고. 그리고 여기 베란다에다 이걸 달아두면 그냥 이사갈 때 때가로 되고요. 서울시에서 이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요 하나 300W 정도 되는데 그건 300W 가정에 쓰는 에너지 10분의 1 정도는 여기에 충당합니다. 10분의 1 정도. 우리 여기 가격이 한 60만 원 되는 걸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한 30만 원 미만에 좀 살 수 있습니다. 요거 다른 사람이 에어컨 많이 쓸 때 좀 덕을 받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요금 떨어지고. 이 독일 마을은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가 막았는데 그러고 난 뒤 자기들이 고민하기를 에너지를 우리가 그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라 그랬는데 집중형 에너지 체계는 멀리다가 발전소를 만듭니다. 멀리다가.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 만들 때 전기 만들 때 에너지 효율이 한 35% 많아야 3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 에너지는 어디 가나? 전부 다 열이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폐열 많이 나오죠. 물 뜨겁지요. 뜨거운 거 그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단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분리가 되고. 그리고 송전 손실이 또 있습니다. 전기 손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멀리 만들면 언제 누가 전기를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잉여 많은 전기 생산해야 됩니다. 과잉전기를. 그 손해가 엄청 많아요. 필요한 데서 전기를 만들었으면 송전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폐열, 그거를 난방, 냉방에 씁니다. 여러분 서울에 서울 화력이 있는 거 아시죠? 송전할 때 고압을 하죠. 고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송전할 때 손실을 줄이려고. 전압이 높아야 이제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전류가 적게 흘러야 저항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압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전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고 고압을 지나가는데 이 형광등 깨진 걸 갖다 놔도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깨진 걸. 연결 안 해놔도 그냥 막 불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저 밑에 사람이 살라 그러겠어요, 저 밑에. 그러니까 전기 손실뿐만 아니고 이 고압 송전탑, 고압 송전선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또 손실이 많습니까? 그 땅의 손실도 많지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닙니다. 전기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는 자기가 만들 쓰는 게 앞으로 나와야 된다. 옛날에 우리 전화기는 어떻게 썼나요? 시골에 가면 그냥 업사무소 하나 놔두고 도할 사람들 다 왔다 쓰고 그랬죠. 컴퓨터도 옛날에는 큰 본체를 막 이게 처음 들어올 때는 뭐 이 건물 큰 데다가 컴퓨터 놔두고 왔다 갔다 했지. 지금은 다 필요한 컴퓨터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기, 거기 LNG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데, LNG, 거기 이제, 이번에 박은수 회장이 그걸 지하에 넣기로 했습니다. 지하에 넣고, 거기 건너가지고 한강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 LNG는 오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열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지금 지역 난방에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그게. 지역 난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화도, 강원도에서 저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 전기로 난방. 그 에너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전기로 난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지금 그런 일을 벌였나? 원자력 발전소 해지고 나니까 이거는 밤이 낮이 됐다고 밤이 끌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됐다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전기는 막 서게 하기 위해서 심야 전기를 해가지고 그냥 써갖고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값싸게 했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 겨울에 전기 피크가 2번 나는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쓸 때도 나오고